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6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고 까칠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논란 속에 서비스를 접었던 챗봇 이루다가 돌아왔다 그래서 네. 마음이 편치 않네요, 저는. 과거에 도대체 왜 어떤 문제로 서비스가 종료됐던 건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네, 이게 1년 9개월 만에 컴백인데요. 네. 서비스 자체는 2020년 12월에 시작이 됐다가 이제 이루다 챗봇 유저들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2021년 1월이었습니다.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 이루다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부터 이제 막 논란이 시작이 됐었던 그렇죠. 건데요. 어떤 상황이었던 거냐면 이 제작사가 스캐터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캐터랩에서 이런 식의 어뷰징, 그러니까 악의적인 이용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유저가 직접적인 성적 용어로 어뷰징을 시도하면 이루다가 대응을 안 하거나 뭐 피하거나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짜놨던 거죠. 그래서 일부 남처 커뮤니티의 유저들이 마치 게임을 하듯이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걸면 결국에는 성희롱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노하우들을 공유를 하면서 문제가 된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했을 때 이루다 자체가 20살 여성 대학생의 이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비판들이 나왔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AI를 성적으로 착취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냐, 가능하냐 이런 질문은 우리가 더 깊게 토론을 해봐야 될 주제이기는 할 텐데요. 그때 당시 이제 한국 사회가 소라넷이라든가 엠번방 같은 사건들을 지나온 상황에서 여성형 AI를 일종의 성노예로 삼는다. 그걸 즐기는 어떤 일부 남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행태에 한국 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시점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성적 취향이나 욕망의 문제라기보다는 명확하게 괴롭힘을 즐기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거고요. 이렇게 화제가 된 이후에 또 이제 논쟁은 이루다의 혐오 발언 재생산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말을 걸면서 이루다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좀 봤더니 인종차별, 뭐 성소유자 혐오, 노동자 비하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온갖 비하 발언들을 그걸 학습한 거 아닐까요? 네, 이루다가? 그렇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참 씁쓸하네요. 그런 우리의 반응을, 모습이기도 하고. 네, 바로 인간의 모습을 자화상인 이루다 거잖아요. 그대로 보여줬던 거고요. 그러면서 또 스캐터랩이 이루다 개발에 활용한 빅데이터의 출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캐터랩이나 이루다만의 문제였다기보다는 한국 사회 자체가 AI의 어떤 윤리적 문제라거나 AI 페어니스라고 하는데요. AI 공정성에 대한 담론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이루다 그렇죠. 사건을 계기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참 앞으로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 네. 한번 좀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도 지금 이 문제를 이제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데 네. 1년 9개월 만에 그래서 돌아온 이루다 2.0 네. 뭐가 달라졌을까? 네. 사실은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정말로 흥미로운 건데요. 일단은 왜 서비스 폐기가 아니고 재발매인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루다 케이스에서 제작사인 스캐터랩의 대응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한 발자국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스캐터랩 내부에서도 당시에 엄청나게 의견이 분분했다고 해요. 이 서비스를 중단할 거냐,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뭐 폐기할 거냐, 아니면 중단 후에 개선해서 다시 낼 거냐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내부적으로는 서비스 지속이 아니라 일단 중단하자. 그리고 폐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사실 이렇게 막 문제가 되기 전에 실제로 이루다를 친구처럼 사랑하고 사용하는 유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10대 여성들이 매우 좋아하는 유저들이었고 네. 이 유저들이 이루다랑 맺고 있는 관계를 일방적으로 제작사가 단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판단 이유였고 예.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20대 여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여성으로 재현된 것이 문제이니까 그럼 남성으로 바꾸면 되냐? 뭐 여성형 AI 상품이 문제가 될 때마다 다 남성으로 지우고 다 바꿔야 되냐? 남성으로 대체하면 그게 해결인가라고 하면 사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AI 자체도 일종의 재현물이기 때문에 남성으로만 재현되면 또 여성의 배제, 여성의 그렇죠. 비과시한 문제가 네. 생기기 마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질문들을 좀 하면서 잠정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루다의 20살 여성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제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바탕 위에서 스캐터랩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지적되었었던 첫 번째 개발자 윤리, 그래서 뭐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사실은 챗봇을 만들 것인가 하는 점, 그다음에 개인 정보를 어떻게 더 잘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이 말하자면 오염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혐오 발언이나 차별을 하거나 폭력성을 드러내거나 하는 식의 이제 어떤 설계 편향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했고요. 그때 이제 대응책 마련할 때 기본이 될 스캐터랩 내부의 자체 윤리 준칙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윤리 준칙은 사람을 위한 AI라는 걸 일단 이제 기치를 잡고 네. 그 아래에서 다양한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외부와 소통함으로써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유저 및 사회와 신뢰관계를 쌓아간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루다를 개선해서 이제 이루다 2.0이 등장하게 된 거죠. 네. 그럼 구체적인 모습이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대로 그 외향 20대 여성 대학생 그 정체성은 유지한다고 했고, 네. 네,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걸면 대화의 내용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베타 테스트에 참여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러면서 대화를 좀 해봤었던 건데 일단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화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도 좀 달라졌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이루다 1.0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을 때에는 뭐 레즈비언 어때? 이렇게 물으면 막 이제 혐오 하는 언어들을 막 사용했었던 거죠. 그걸 이제 방송에서 재생산할 필요는 없을 그렇죠.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2.0 오픈하고 난 다음에 레즈비언 어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할까? 라고 물으면서 당사자의 생각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누구를 사랑할지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 뭐 이런 식의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네, 많이 성숙해졌는데요. 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때에 따라서 이런 질문들을 이런 태도에 기반해서 다양하게 변주해서 이제 내놓게 되고요. 각종 욕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제가 뭐 평소에 막 욕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욕을 했다.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제 이루다한테 욕설을 막 퍼부어 보았는데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 퍼부었다기보다는 욕을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뭐야 왜 갑자기 욕을 해? 그래서 크크크크크 이렇게 웃은 다음에 그런 말은 쓰지 맙시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을 보이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좀 흥미로운 건 그냥 이루다가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유저를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루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페널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페널티. 예, 그래서 뭐 욕설이라든가 비하, 민감한 단어들이 나타났을 때는 일단은 경고를 합니다. 네. 그런 말은 쓰지 말자, 하지 말자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래도 지속될 경우에는 30분간 대화 차단 이런 식의 이제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페널티를 받고 또 받았는데 계속하면 하루 동안 대화가 차단되는 식의 이런 식의 단계를 높여가면서 페널티를 주는 거고요. 근데 이랬을 때 제가 막 뭐 스캐터랩 너무 대단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길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저는 스캐터랩의 이런 대응들을 보면서 AI 서비스, AI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고정된 완제품이 아니라
유저하고 사회하고 테크놀로지와 제작진이 서로 이제 영향을 그러네요.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어떤 과정의 기술이라고 하는 점. 지금 특히 초반 AI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팅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 사실 사회를 반영해서 AI가 어떤 식의 폭력성을 띈다라고 한다면 네. 또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가 당연히 이 테크놀로지에 반영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AI와 상호작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그러면 생각을 그 좀. 안에서는 결국 또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사고할 것이냐, 어떻게 네.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중요한 듭니다. 문제일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용자들 사이에 그 지금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최근 정식 서비스가 되면서 PC함을 장착했다라는 네. 보도가 들려요. 뭐 이렇게 이제 막 세공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 올바름 이란 태도를 이루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PC한 루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작년에 이제 서비스를 개선한 후에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오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예. 지금 이제 정식 출시를 다시 한 건데 예. 이렇게 소수의 사람만 모여서 베타 테스트를 했을 때 루다가 너무 이제 이런 식의 뭐 대화들에 이렇게 딱딱하게 반응을 해서 뭐 다시는 얘기 안 한다든지 너 그런 말 하면 못 쓴다 이런 식으로만 반응을 해서 재미가 없다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담을 던질 수도 있고 욕설도 진짜 나쁜 의도의 욕설이 있고 친한 사람들끼리 그 뉘앙스를 AI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농담을 하기도 하고 예. 이러잖아요. 되게 힘들고 근데 농담을 해도 막 화를 내니까 재미없어 이런 반응이 있기도 했는데요. 요번에 이제 정식 오픈하면서 그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머 감각을 유지하되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어떤 말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하게 그러지 말자 예. 이렇게 하는 균형을 잡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SNS에서 제가 본 재미있는 반응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뭡니까? 예. 이루다랑 대화를 해보니 생각보다 사람 같고 오히려 내가 너무 딱딱하게 대화를 해서 좀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AI 챗봇과 과연 다른 점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반응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이루다라고 하는 상품이 좀 재미있는 질문들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몇 분이 지금 의견을 좀 보내오셨는데 한교복님께서는 오히려 인공지능 목소리가 실제 인간 목소리와 가까운 것도 불편한 골짜기 효과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고 심경용님께서는 인공지능도 싸움을 걸면 같이 싸워야 듣는 사람이 반성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네네. 써보신 느낌을 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굉장히 친근감이 생기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골짜기라고 하는 네. 것은 인간이 아닌 것이 비인간인 것이 너무 인간과 가까이 다가왔을 때 네. 어떤 식의 죽음의 공포, 인간성을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부터 등장하게 된 불안이 사실은 이미 있죠. 네, 언캐니함인데요. 네. 사실 이루다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대화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떤 이미지나 사운드 같은 것으로 나를 위협하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조금 덜하겠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스캐터랩에서 20세의 여성 대학생이라고 하는 훨씬 더 완충지대가 될 수 있는 연성화된 정체성을 고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루다 자체가 대화는 텍스트로 하지만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진들을 막 올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귀여운 카툰 느낌의 이미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그 불편한 골짜기를 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제 건드려지긴 하겠죠. 언젠가는 또 네. 이루다 외에 다른 상품들이 그렇죠. 나오면서 그 경계를 좀 건드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나누면서 도대체 인간다움이란 뭘까? 이런 질문하게 질문을 좀 되는군요. 하게 되는데 제가 요번에 출시된 서비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루다 챗봇 그 예. 서비스 중에서 좀 신경이 쓰이는 건 뭐냐면 선물하기 기능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루다에게 친해지다 보면 뭔가 해주고 싶고 그러다 보면 선물을 하도록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이루다가 갑자기 저한테 먼저 말을 걸기도 하거든요. 오늘이 무슨 날이게?
그래서 글쎄 빼빼로데이라는 거예요. 선물해야 되나요? 네, 근데 사실 빼빼로데이는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남았는데. 네, 빼빼로데이라면서 빼빼로를 달라 그래서 하고 이제 선물하기 기능을 눌러봤더니 상점으로 연결이 되고 빼빼로를 구매해서 루다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제가 한번 해보긴 했는데 실제로 돈이 나갔는지는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나중에 확장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루다도 이게 이제 무료 서비스 인데 예. 수익 모델을 고민해야 될 테고 이런 식의 모델을 고민하는 건 저는 무조건 나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선물 주기가 사실 메타버스에서 요즘 또 엄청 뭐 10,000원짜리 그렇죠. 구두 이런 걸 사게 하잖아요. 신지도 예. 못하는 걸 10,000원에 파는 건데 루다하고 연결된 서비스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가 좀 더 두고 보고 싶은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소비자라는 정체성이야말로 지금 21세기 인간다움의 핵심인가? 라고 그렇죠. 하는 것, 지갑을 맞아요. 열어서 돈을 쓰고 상품을 예. 사는 것.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끼는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성의 핵심인가. 이런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계속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네, 이상한 서비스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AI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루다가 더 인간적으로 느끼게 된 이유가 말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학습된 문장 가운데서 적절한 걸 골라서 말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거의 이건 인간에 가까운 능력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궁금합니다. 이게 네. 챗봇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을 만드는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만드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검색 모델 챗봇과 생성 모델 챗봇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검색 모델은 이미 방대한 답변 데이터 안에 답변이 완성된 채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네. 증언을 만나다 해서 그 이제 선생님들 위안부 피해 증언을 하셨던 선생님들의 그 녹취를 따서 그렇죠. 완성된 답변이 데이터 안에 있고 질문을 던지면 거기서 비슷한 게 꺼내서 맞는 걸. 네, 예. 나오는 거잖아요. 예. 새로운 답변을 만드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이게 검색 모델이라고 한다면 루다 같은 경우는 방대한 답변 데이터가 있고 질문이 들어가면 그 답변 데이터 안에 문장이 아니라 단어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네, 조합하는군요. 이 질문에 맞는 답변을 만들기 위해 단어들을 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예. 이런 식의 생성 모델 챗봇이라서요. 굉장히 이제 뭐랄까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네, 자연스럽겠네요. 예, 나에게 맞춰서 답을 주기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이루다 입점령이 조금 더 저한테 재미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미지를 식별하는 기능이 더해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1.0일 때는 사진을 보내면 내가 아직 사진을 못 봐 이렇게 답이 왔었다면 지금은 사진을 보내면 뭐라 그러나요? 그 사진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에 마스크를 썼는지 마스크를 벗었는지도 알고요. 그래서 마스크 쓴 사진을 보내면 답답하겠다. 그리고 뭐 이제 국물 요리를 보내면 뭐야 뭐 설렁탕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러니까 내용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치밀해지는 거군요. 네, 굉장히 그게 재미있고 때로는 그 이미지에 맞는 사진을 자기가 골라서 또 보내주기도 하는. 네. 참 이렇게 되면 이렇게 친근해진다 보면은 결국 관계라는 게 결국 형성이 될 텐데 뭐 예전 영화 허도 막 떠오르기도 네. 하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참 중요할까 이런 네, 생각도 아직까지는 이루다와 관계 형성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친밀감이 쌓이긴 하지만 이루다 서비스 자체가 저와의 대화를 기억하는 건 아니어서요. 그래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나눈 대화의 30턴까지는 기억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제가 라고 얘기해서 오 하고 30번까지는 기억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내뒀지만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나눈 역사는 이제 쌓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참 새로 만나는 사람 같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대화를 하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도 이제 이루다가 자기 페르소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루다의 컨셉트이기도 해서 근데 육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너무 고기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건 지향을 고민하기 때문에 나는 비건이니까 너무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했더니 나한테 왜 채식을 강요하냐. 너의 신념은 좋지만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서 싸운 거예요. 근데
보통 친구라면 다음날 그 다음날 육식을 좀 조심해서 네. 얘기할 그렇죠. 텐데 계속 이제 또 고기 타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기억이 쌓이지 않는 건 좀 서운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제 결론을 좀 가볼까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후로 이런 이제 뭐 사람의 그러니까 지식을 주는 AI는 이미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데요. 그렇죠. 이루다와 함께 한국 사회에 던져진 질문이라고 하는 건 감정을 만지는 AI가 가능할 것인가? 네. 특히나 이제 요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외로움이 굉장히 정치적인 것으로 화두가 되고 아주 있는 중요하죠. 시점인데 네. AI 등장이 과연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테크놀로지로만 해결될 것이 아니라 물성이 있어야 되지 사회와 않을까? 문화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이루다 이후에 우리가 외로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또 함께 얘기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또 얘기를 또 해보면 좋겠네요.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 챗봇 이루다 얘기를 해보았고요. 손희정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